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봄이 한창인 경남에서 계절을 만끽하기 위한 최적지로 섬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남은 섬에 대한 활용도와 상징성이 높은 곳인데요. 얼마 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통영 욕지도를 방문한 이후 실질적인 경남 섬 관광 청사진에 대한 제안이 나오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함께 경남의 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의 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통영 만지도와 연대도로 운행하는 여객선 선사의 대표이자 섬 전문가죠. 오용환 대표 나오셨고요. 이번 통영 욕지도의 섬 관광 활성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통영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 중인 이장원 해설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역대 경남도지사 중에 처음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통영 욕지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물론 도지사가 모든 지역을 방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처음이라는 게 좀 놀랍기도 했는데 이번에 어떤 이유로 방문을 하게 된 겁니까? 우선 이제 조금 익숙한 곳이라서 좀 찾을 수도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네. 사실상은 이 통영이라는 도시가 이제 섬이 많은 도시, 570개나 되는 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섬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왔다가 가셨던데 3월 31일 날 수산인의 날 행사 때 맞아요. 이제 왔다 가시면서 여기 그만큼 570개 섬도 있고, 그리고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네. 이제 그런 이제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거쳐 있고, 그리고 한산대첩대교라든지 이번에 욕지도 섬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섬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거점화 작업, 플랫폼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특히나 또 이제 대통령께도 왔다 가시고 하니까 더 네.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완수 지사가 욕지도는 처음이지만 통영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알고 보니까 각별한 애정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태어나신 곳이 어쨌든 그 통영 저쪽에 도산면 저쪽에 그 고성과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일단 태어나신 곳은 통영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애착이 있으실 건데 이제 재성당을 이렇게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간직에 오르시면 일반적으로 충렬사를 많이 방문을 하세요. 네. 근데 아마도 충렬사는 자주 가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재성당을 가셨다라는 그런 것도 이유가 있고, 있군요. 이제 아마도 최초다라는 그런 게 좀 더 있으셨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갔네? 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해석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용환 대표께서는 현재 통영 만지도와 연대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으시죠. 네. 그래서 박완수 지사 이번 욕지도 방문 좀 의미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욕지도를 비롯해서 만지도, 연대도 1일 3섬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섬장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욕지도는 근대어업의 발상지이면서 남해안 어업 전진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한때는 해상에서 연중 파시가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고 대규모 고등어, 네. 황금어장으로서 잘 알려져 있던 것이죠. 1910년도에는 학교, 그다음에 이제 우편소와 소학교 등이 건립되고 목욕탕, 이발소, 상점, 술집 등이 있는 파시촌이 형성됐던 근대 어촌의 발상지였습니다. 파시라고 하는 게 해상시장을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네, 바다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파시라고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좀 황금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것이, 인구가 2만 명 거주했고 섬 안에만요? 학생들이 2천 명 거주했으니까 정말 네네. 돈과 사람으로 넘치는 그런 욕지도였죠. 이러한 이제 욕지도의 이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욕지섬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욕지도의 역사적 자원인 근대 어촌 골목에다가 벚꽃풍 감성을 접목해서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네. 천연기념물과 숲 탐방, 전망대들을 이제 관광 기반을 이제 구축하고 화가 이중섭과 치유, 비건 등을 접목한 테마형 정원을 갖춰서 욕지도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킬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섬을 주제로 관광 자원을
또 활동한다고 하니까 섬 관련 종사자로서 기대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욕지도의 어떤 풍성했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걸 바탕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지역에서 또 문화관과 해설사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네네.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실제 조금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통영이 그 야간 관광 특화 도시가 되면서 야간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밤에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이제 새벽관과 문화마당 그리고 뒤피랑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이제 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도시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도시에 살다 보면 좀 그리게 되는데 그렇죠. 오롯이 자연 바닷속에 좀 뭔가 좀 단절된 듯한 네.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우리가 만족할 도심에서 느끼지 못한 통영다움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그 생각도 하고 그 욕지도에 그 전담하시는 해설사분이 또 계세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통영 안에서는 욕지도 같은 경우 굉장히 사람들이 이미 많이 찾고 있는 곳인데 네. 그분들이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근대적인 부분, 이제 왜냐면 옛날에 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일제강점기 시대는 일본인들이 여기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제일 많을 때는 15,000명 정도까지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적산가옥이라든지 이런 그런 흔적들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이제 근대적인 그런 게 형성이 된다면 좀 더 그게 이제 와서 보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머물면서 이렇게 좀 더 연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그 정주형 좀 네.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롯이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번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예산 규모도 보면 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네, 같아요. 한 1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 100억이 이제 4년 동안 이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네.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섬 활성화와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뭐 세부적인 계획은 좀 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민간에서의 참여도 더 활발해지겠죠.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아무래도 왜냐면 지금 이제 요 근래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통영의 전체적인 인프라가 바뀌고 있다. 왜냐면 이제 그 전에는 어업하시는 분들 다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주로 했다면 네. 지금 2세대, 3세대들이 회귀를 하면서 젊은 그 어업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예, 조금 액티브하게 좀 변하고 있고, 뭐 무엇보다도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이미 외부에서,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 유학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에서 있으면서 문화를 향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문화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잠재 수요와 그 문화를 후원할 수 있는 정도, 이제 수산인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저는 코로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문화의 시대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문화 수요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화 수요자가 많아졌는데 또 역으로 도시 생활이 염증내신 분들이 이렇게 그 와서 통영, 고성, 거제 인근 도시에 통영뿐만 아니고 다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와서 자기들 영역에서만 이렇게 점조직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런 문화적인 어떤 부분에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네.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템들이나 비즈니스 모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하고 저는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경남도가 지난 2월이었죠. 통영국제음악단에서 해수부와 또 부산, 전남과 합동으로 해서 정책협의회를 한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남해안권을 세계에서 으뜸 가는 해양 레저 관광 벨트로 조성하는 데 함께 협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는데 여기에 또 거점으로 욕지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네,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요. 뭐 통영을 동양의 나폴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욕지도를 꼭 집었잖아요. 네. 욕지도를 그만큼 가볼 만한 섬이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섬입니다. 1년에 저도 한 서너 번 정도 욕지도를 방문하는데요. 네.
정말 욕지도에 가면 매력 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즐길거리 참 많은 곳이거든요. 이미 그랬습니까? 제가 욕지도에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둘레길을 트레킹하면서 참치 그 다랑어 있죠, 참다랑어. 네. 다랑어하고 고등어 양식장을 바라보면서 저녁에 아름다운 노을이 지었을 때 해넘이를 봤을 때 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아름다운 섬인데 섬에 들어갈 수 있는 배 타는 거리도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갈 수 있고요.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정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한려산 국립공원, 뭐 두미도라든지 사량도라든지 뭐 만지도, 연대도, 그다음 연화도 등 아름다운 섬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것을 운항 코스에서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교통 시스템도 정말 잘 돼 있어요. 예전에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이제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3시까지 8항차에 걸쳐서 하루에 2,000여 명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최근에는 삼덕항이 이제 노선이 개설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됐고 또 운항 시간도 1시간에서 45분으로 단축됐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지난해 연말 중화마을에서 욕지도 노선이 신설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하루에 8,000에서 10,000명 정도가 욕지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그런 교통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 바로 욕지도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선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욕지도 여행이 이제 가장 묘미는 뭐냐면 승용차나 버스를 가지고 누구나 갈 수가 있는 그런 여객선이기 때문에 배 안에 네, 그래서 자동차를 승용차를 갈 수도 있습니까? 있고 때로는 버스를 타고 여행객들이 육지에서 타고 그대로 육지까지 가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 있어서 여행객의 취향과 일정에 따라서 교통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적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에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좀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욕지도를 좀 선정한 것 같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경남을 보면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신 게 사실인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어촌에 대부분 진행되는 이제 어촌 뉴딜이라고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뭐 방파제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보수라 이렇게 그런 어항을 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비용을 다 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 와닿는 어떤 부분이나 어떤 관광과 관련된 어떤 부분 조금 사실은 좀 적었던 부분인데 요번에 지금 어촌 뉴딜이 신한역이라는 쪽으로 가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이 조금 제가 한 20% 정도가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아까 근대 저런 거리를 만들고 하면서도 이제 거기에 맞는 콘텐츠 같은 거를 좀 더 이제 주민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주민들이 사실은 가장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어업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뭐 문화를 즐길 거리도 사실 많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뭘 좋아하는지 자체를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맨날 생활이 아침에 눈 떠서 물고기 기르고 뭐 이런 것만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다 보니까 향유를 하는 것도 사실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듯이 똑같이 이제 뭐냐면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조금은 그런데 조금 많이 좀 올라오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외부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외부의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재능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렇게 해서 시너지를 좀 이루어서 조금은 전에 앞에 좀 실망하셨던 분들은 또 뭐 똑같이 되는 거 아니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요번에는 조금 한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아마 그렇군요. 통영이 이제 욕지도를 시작을 해서 사량도 저 한산도 이렇게 해가지고 섬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몇 군데가 또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네네네네 요번에 4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동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편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제 옛날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육지와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사실은 섬 따로 육지 따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걸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요번 참에 이렇게 하면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뭐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다른 섬들과 함께 좀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섬이 570개나 되다 보니까 사실은 570개 섬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유인도가 한 4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관광지로 갈 수 있는 곳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도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저기 꼭 가야 돼. 네. 나는 어떤 그런 걸 조금 더 하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현지에 있는 통영다움은 유지하되 조금은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편의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가줘야 네. 불편함 없이 이렇게 오롯이 즐길 수 있지 않겠나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교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교통이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되었건 배는 뭐 날씨의 영향도 굉장히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경남도가 이 교통편에 대해서 좀 챙겨야 할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섬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다의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섬에 오고 가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바다의 교통수단이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여객선과 유람선, 도선 3개 분야를 가지고 우리 경남의 아름다운 섬들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3년 네. 설령 제한에 걸려서 경남에서도 한 10여 척의 선박이 운항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설령 제한이 어떤 것이 선박이 예전에는 네. 25년, 30년이었던 게 네. 세월호 이후에 이제 5년씩 단축이 되면서 그동안 네. 이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이 온전하더라도 뭐 사람의 수명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배도 운항할 수 있는 수명 제한을 딱 했기 때문에 짧아졌군요. 그게 걸려서 5년 단축하는 영향으로 인해서 경남에도 한 10여 척의 선박이 지금 운항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요. 다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박을 건조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그런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도선 협회에서는 정부에 이런 설령 제한 완화나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대체 선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춰주도록 제도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선 사업 같은 경우는 영세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시내 바다의 교통수단이거든요. 육상에 있는 시내버스처럼 바다의 교통수단도 공용제로 하자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유람선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라든지 유류세, 면세가 되지 않아서 고통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런 거를 좀 이제 대중교통으로 좀 봐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선박이나 관련 장비들이 정말 현대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 악화 있을 때는 예전에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현장에서 운영하는 또 선사나 이렇게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시대에 또 변했고 그다음에 네. 시스템도 발전된 만큼 행정에서도 그렇게 빨리 좀 함께 조치를 해줬으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신속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많이 해봅니다. 이 배편에 대해서 어떤 공공적인 부분을 좀 더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네. 제안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리고 또 욕지도 모노레일이 탈선하는 사고 또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요즘은 안전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전할 카드도 좀 있어야 이번 프로젝트 원활히 진행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파트는 제가 사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 파트는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시에다가 한번 문의를 하고 왔거든요. 문의를 했는데 이제 지금 당장에는 이제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은 받았고 아마도 이제 지금 요거가 맞물려 가지고 같이 진행되면서 개선될 건데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할 거다라는 거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네. 그냥 이제 준비 중이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걱정보다는 기대가 조금은 더 많이 되는 이번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모쪼록 공공성에 대한 부분 논의를 함께 하면서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행가 가사 중에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문장이 있죠. 하지만 바다는 섬이 있기에 아름답고 더 풍요로운 땅입니다. 모쪼록 논의 중인 섬관광 활성화 방안들이 섬의 진정한 보존과 또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섬 사람들의 삶을 반짝이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